여러분, 혹시 밤에 푹 주무시고 계신가요? 나이가 들면서 참 여기저기 변하는 곳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진짜 당혹스러운 게 바로 이 수면 문제일 거예요.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거나 허공에 대고 딱 주먹질을 하는 분들 계시죠. 이게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서 주무시는 우리 배우자나 가족분들은 진짜 심장이 덜컥 내려앉거든요.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시겠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하고 무서운 수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제가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속 시원하게 싹 풀어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질문 보시고 맞아요, 우리 집 양반이 그래요 하고 무릎 탁 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평화롭게 자야 할 한밤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막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거나 누군가랑 싸우듯이 격렬하게 발길질을 한다면 아이고 진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?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? 정작 아침에 일어나면 본인은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. 진짜 답답하죠. 자, 여러분, 이거 여러분 가족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. 오늘 저희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자, 그럼 오늘 살펴볼 내용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. 첫째, 이게 왜 단순한 잠버릇이 아닌지 볼 거고요. 둘째, 야경증과 렘수면 행동 장애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. 셋째로는 우리 뇌가 보내는 조기 신호의 의미. 넷째, 한의학적 접근 방법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수면 수치까지 차례대로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내용입니다. 이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닙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잠을 잘 때 그냥 눈 감고 쭉 아침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. 하룻밤 사이에도 약 90분을 주기로 얕은 잠에서 아주 깊은 잠으로 빠졌다가 다시 꿈을 꾸는 단계인 렘수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거든요. 이 사이클을 밤새 한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밤마다 우리 뇌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셈이죠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. 우리가 꿈을 꿀 때, 그러니까 이 렘 수면 단계에서 우리 뇌가 아주 기가 막힌 방어 시스템을 하나 작동시켜요. 이게 바로 뇌가 우리 몸의 근육한테 야, 너 지금부터 꼼짝하지 마! 하고 일시적으로 마비를 거는 거예요. 일종의 안전 스위치죠. 우리가 꿈속에서 막 호랑이한테 쫓겨서 열심히 달려도 현실에서 우리 몸이 가만히 누워있는 이유가 바로 이 스위치가 탁 켜져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안전 스위치가 고장나면 네, 바로 그때부터 밤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갈게요. 방금 말씀드린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야경증과 렘수면 행동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죠? 복잡한 의학용어 싹 빼고 제가 아주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. 먼저 야경증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뇌가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. 갑자기 막 소리를 빽 지르거나 엄청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이죠. 반면에 렘수면 행동장애, 이걸 짧게 RBD라고도 하는데요.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전 스위치가 고장나서 생기는 겁니다. 주로 50대 이상 되신 우리 아버님, 어머님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. 꿈속에서 누구랑 싸우거나 도망치는 행동을 현실에서,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 그대로 똑같이 해버리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자,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나갑니다. 우리 가족이 도대체 어느 쪽인지 집에서 딱 구분할 수 있는 꿀팁인데요. 시간이랑 기억,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. 주무신 지 한두 시간 만에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다음날 아침에 내가 그랬어? 하고 전혀 기억을 못한다? 그러면 야경증일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런데 반대로 해 뜰 무렵 새벽녘에 주로 막 움직이고요. 아침에 깼을 때 아휴 밤새 걔한테 쫓기는 꿈을 꿨네 하면서 꿈 내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이때는 렘수면 행동장애를 강력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. 세 번째 장입니다. 뇌가 보내는 조기 신호.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. 지금 아주 큼지막한 숫자가 하나 있죠. 최대 80%. 특별한 원인 없이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생긴 분들을 한 14년 정도 길게 추적해 봤더니 최대 80%가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진행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헉, 이 숫자 듣고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죠? 아유, 너무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절대 지레 겁먹고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이 문장 꼭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.
이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난 게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생각을 바꿔보면요. 우리 뇌가 진짜 일찍 보내주는 너무너무 고마운 경고 신호인 겁니다. 나중에 손이 떨리거나 걷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오기 수년 전, 어쩌면 십몇 년 전에 잠버릇으로 먼저 저기요, 뇌 건강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. 일찍 발견해서 관리만 잘 시작하시면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 있는 진짜 귀중한 골든타임을 얻으시는 겁니다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? 범인은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아주 끈적한 단백질 찌꺼기입니다. 이 찌꺼기가 우리 뇌의 가장 아래쪽, 그러니까 수면을 조절하는 뇌간이라는 곳부터 슬슬 쌓이기 시작해요.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신경이 망가지게 한참 전부터 밤에 잠잘 때 안전 스위치가 먼저 고장이 나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진짜 큰 불이 나기 전에 천장에 달린 화재 경보기가 삐용삐용 하고 먼저 울려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쏙 되실 거예요. 네 번째 장입니다. 한의학에서는 이 수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볼게요. 한의학에서는 잠을 못 자고 험하게 자는 걸 단순히 뇌 하나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. 우리 몸 전체,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깨졌다고 보는 거죠. 특히 렘수면 행동장애는 근육을 담당하는 간의 기운이 꽉 막혔거나 나이가 드시면서 기력이 떨어져서 생긴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싹 풀어주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치료, 그리고 콩닥콩닥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합니다. 환자분들 체질에 맞게 한약도 처방하고 침 치료도 병행하면서요.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마법처럼 병을 없앤다기보다는 수면의 질 자체를 쭉 끌어올리고 내 몸의 전반적인 회복력을 튼튼하게 키워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. 당장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안전한 수면 수칙입니다. 여러분, 렘수면 행동장애가 의심된다면 무조건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입니다. 오늘 당장 안방 가셔서 침대 옆에 있는 유리컵이나 모서리 뾰족한 물건들 싹 다 치워주세요. 자다가 훅 뛰어내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침대는 웬만하면 아주 낮게 쓰시고 바닥에 푹신한 매트 꼭 깔아두셔야 합니다. 그리고 만약 증상이 좀 심하다 싶으시면요. 마음은 정말 아프시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남편, 아내 다치면 안 되잖아요. 당분간만이라도 방을 따로 쓰시는 게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. 베란다 창문 꽉 잠그시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, 수면 위생인데요.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는 게 뇌를 안정시키는 데 최고입니다.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. 우리 중장년층 아버님들, 저녁 식사 하시면서 반주로 술 한 잔 곁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? 이 알코올이 수면 구조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놔서 폭력적인 잠버릇을 진짜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. 자기 전 술은 절대 안 됩니다. 낮에 햇볕 보면서 산책도 좀 하시고 오후 늦게는 커피 피하시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.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팁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무시는 분 본인은 자기가 밤에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. 그러니까 결국 누구 역할이 제일 중요할까요? 맞습니다. 바로 옆에서 주무시는 가족분들 역할이 절대적입니다. 우리 남편이 혹은 아내가 몇 시쯤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.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짧게 하나 찍어두시면 나중에 진료받으실 때 선생님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밤새 무서워하지 마시고요. 꼭 전문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시고 내 뇌파랑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객관적으로 딱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매일 밤 주무실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조마조마 두려우신가요? 앞서 쭉 말씀드렸듯 이런 증상들은 우리 뇌가 아주 일찍 친절하게 보내주는 고마운 신호일 수 있어요. 그냥 방치하면서 무서워만 하기보다는요,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명확한 원인을 찾고 오늘부터 당장 관리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건강하고 평화로운 수면, 그리고 맑고 활기찬 노후는 일찍 알고 대비하는 분들의 특권입니다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하고 편안한 밤을 지키는데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.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게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.